Recent days have seen Europe take new steps toward the commercial production of green steel, steel that's essentially carbon neutral in production and transport. 때는 2000년대 후반. 유럽의 심장, 독일은 자신들의 철강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한국, 그저 값싼 철 만드는 후진국에 불과했죠. 조악한 기술, 미숙한 모방꾼이라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뒤, 그 독일의 기술자들이 한국을 향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0년 전통을 자랑하던 독일을 바닥까지 추락시킨 한 가지 기술, 그리고 그 기술로 전 세계 철강 산업을 구해낸 한국.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내 이름은 토마스 뮬러, 독일 철강 기술의 명가 뮬러 가문의 오대손입니다. 우리 가문은 150년간 독일 철강 산업의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내게 철강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땀방울이 스며든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철강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했고, 우리 독일의 기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금속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나는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독일 최대 철강 기업인 티센크루프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에 도착하면 나는 거대한 고로가 내뿜는 불꽃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2000도를 넘나드는 쇳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은 마치 독일 기술력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철강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정교함과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2012년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철강 컨퍼런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발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기술 이름은 파이넥스라고 했습니다. 기존 고로 공법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효율이 높다고 설명했지만 내 눈엔 그저 허술한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김성호라는 이름의 그 한국인 연구원은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설명했지만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같은 후발주자가 우리가 100년 넘게 완성해온 기술을 하룻밤에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나는 젊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그저 효율성만 따지는 기계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우리 독일의 철강은 장인의 혼이 담겨 있죠. 파이넥스 같은 기술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 기자는 내 말을 그대로 기사로 썼고 전 세계 철강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완벽한 정통을 따라야 한다고. 한국 같은 후발주자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는 없다고. 컨퍼런스 마지막 날 나는 우연히 김성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뮬러 박사님이시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분명 내가 그들의 기술을 폄하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는 전혀 기분 나빠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독일 기술을 존경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완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오만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면서도 확고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버렸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매일 공장에 나가 품질 관리를 하고 새로운 합금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여전히 세계 철강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는 압박이 거세졌고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기술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로의 효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100년 넘게 사용해온 고로 방식은 태생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우리의 전통적인 강점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싼 생산 비용과 높은 탄소 배출량은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장인 정신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포스코가 파이넥스 기술을 완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을 30%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5년 전 그 젊은 연구원이 발표했던 기술이 정말로 상용화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철강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우리 회사는 결국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해고되었고 오래된 공장 몇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서재에서 오래된 철강 관련 서적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독일어 논문들과 아버지가 쓴 기술 보고서들이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이 이제는 박물관에나 어울리는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5년 전 김성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가 보여준 확신에 찬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기존의 완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고집이었다는 것을,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안주하려는 나약함이었다는 것을. 나는 즉시 인터넷에서 파이넥스 기술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논문을 읽고 기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고로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용융 환원 공정이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철광석을 직접 쇳물로 만드는 방법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품질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과 개선을 거쳐 마침내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끈기와 도전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내 자신의 안일함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봄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파이넥스 기술을 보고 배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철강 기술의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자라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나은 기술을 배우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밟아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포항으로 가는 길에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니 한국의 산업시설들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공장들과 인프라는 독일 못지않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거대한 제철소의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공장 건물들과 높이 솟은 굴뚝들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독일의 제철소와는 또 다른 웅장함이 있었습니다. 포스코 본사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놀랍게도 김성호였습니다. 7년 전 뒤셀도르프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연구원이 이제는 파이넥스 기술 개발팀의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뮬러 박사님, 한국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을 무시했던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넓은 마음씨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김성호는 나를 파이넥스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기존의 고로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설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넥스 공정입니다. 용융 환원로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직접 반응시켜 쇳물을 만드는 방식이죠.
김성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기존의 코크스 제조 공정이 생략되어 있었고 대신 석탄을 직접 사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탄소 배출량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으니까요. 김성호의 말에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개발진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특히 용융 환원로의 온도 조절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2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안정적으로 반응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집념에 감탄했습니다. 독일의 기술자들도 충분히 뛰어나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과 끈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서 김성호는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파이넥스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다른 연구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환경과 효율의 조화였습니다. 단순히 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철강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한 연구원의 말에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우월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한국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완벽하게 결합시켜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결코 운이나 우연이 아닌 철저한 연구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김성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7년 전에 당신들의 기술을 무시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김성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뮬러 박사님의 그때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희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상태였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비판이 저희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비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무례한 조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포용력과 긍정적 사고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독일의 철강 기술은 정말 훌륭합니다. 저희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만 저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을 뿐이죠. 기존의 완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7년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기술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정신과 끈기, 그리고 협력하는 자세까지. 한국의 기술자들은 개인의 영광보다 공동의 목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학습 태도였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연구자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편견과 오만함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후 나는 즉시 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파이넥스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것과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은 더 나은 기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동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파이넥스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내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드디어 우리 회사는 포스코와 기술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파이넥스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새로운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나는 한국의 기술자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들의 기술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대함에 나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김성호도 독일에 와서 기술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나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기술자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간단 명료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뮬러 박사님, 독일의 정밀함과 우리의 혁신이 만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처럼 독일의 전통 기술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새로운 제철소는 기존보다 효율이 40% 향상되었고 탄소 배출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가을 새로운 제철소가 완공되었습니다. 준공식 날 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거대한 파이넥스 설비가 가동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진정한 기술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김성호도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뮬러 박사님 덕분에 독일에서도 파이넥스 기술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저에게 진정한 기술자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나는 혼자 새로운 제철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거대한 용융 환원로에서 쇳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제철소의 성공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의 다른 철강 회사들도 파이넥스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서구의 언론들도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국제철강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10년 전 한국 기술을 비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파이넥스 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학회 당일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10년 전과 같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나와 같은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파이넥스 기술을 비판했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지만 나는 계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오만했습니다. 기존의 완벽함에 안주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결국 성공해냈습니다. 나는 파이넥스 기술의 원리와 장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 운영 데이터를 제시하며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 향상, 생산성 증대 등 모든 면에서 기존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철강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적 우월성뿐만 아니라 도전 정신과 끈기의 힘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기술 도입 방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10년 전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나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자라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에게서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입니다. 그 기자회견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독일의 권위 있는 기술자가 자신들의 기술을 인정하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성호도 그 영상을 보고 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 잘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이후 나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기술 교류에 힘썼습니다. 파이넥스 기술을 유럽 전역에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많은 철강 회사들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나는 한국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포스코에서 글로벌 기술 고문으로 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해서 파이넥스 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후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의 동료들은 나를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말보다 더 강력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김성호는 여전히 겸손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파이넥스 기술의 차세대 버전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뮬러 박사님의 독일 경험과 우리의 혁신 기술이 만나면 더 완벽한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호의 말처럼 우리의 협력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파이넥스 2.0 기술은 기존보다 더욱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더욱 높아지고 환경 친화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나는 한국에서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한독 기술 교류 공로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나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공로는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위대함을 알아봤을 뿐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과 창의성은 내가 평생 추구해왔던 이상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기념 만찬에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김성호와 같은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철강 기술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독일에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일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광은 제가 느껴야 할 감정입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면서 나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들의 협력 정신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과보다 팀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문화가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파이넥스 기술이 전 세계 15개국에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지구촌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파이넥스 기술을 탄소 중립 달성의 핵심 기술로 선정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개발도상국들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철강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기술 세미나에 참여하여 파이넥스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인정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냅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나는 김성호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서 봤던 확신과 열정이 바로 한국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2025년 봄, 나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파이넥스를 공식 선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의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의 주요 철강 회사들이 앞다투어 파이넥스 기술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대형 철강 회사 회장이 직접 포항을 찾아와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시대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김성호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술이 실제로 지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명예나 인정보다 인류의 복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어가면서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과 끈기,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에 대한 한국의 투자와 지원 정책에 감탄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호와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독일도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김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독일의 체계적이고 정밀한 접근법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그의 말에서 상호 존중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나는 독일에서 온 철강 업계 방문단을 안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이넥스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방문단 중에는 15년 전 나와 함께 한국 기술을 비판했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토마스, 당신의 선택이 옳았군요. 한국의 기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 동료의 말에 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일찍 열린 마음을 가졌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단은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다양한 기술을 견학했습니다. 파이넥스뿐만 아니라 다른 혁신 기술들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많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실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독일 방문단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정신까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김성호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성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도 독일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의 3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얻은 것은 기술적 지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도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자만과 편견은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또한 협력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것의 아름다움을,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 자신도 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전염되어 나도 새로운 도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나는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파이넥스 기술의 아프리카 진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친환경 철강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김성호도 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뮬러 박사님,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말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김성호의 말에 나도 동감했습니다. 기술은 소수만의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공유해야 할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기술은 더욱 그랬습니다. 연말 회식 자리에서 나는 한국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3년 전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동료들은 박수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나는 정말로 제2의 고향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독일에 남아 있었지만 내 한국 생활을 따뜻하게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국에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올바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나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가족들 덕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나는 아내에게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정말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포항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15년 전 처음 한국 기술을 접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얼마나 오만했던지 한국의 기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기술자란 무엇인가?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아닐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한국에서 만난 기술자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성호를 비롯해 많은 동료들이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나는 진정한 기술자 정신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파이넥스 기술은 이제 전 세계 철강 산업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철강 왕국이라 불렸던 독일도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도전 정신과 끈기의 승리였습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기술자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 그리고 전 세계가 협력하여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서 인류 공동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닷가에서 바라본 새해 첫 일출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처럼 한국의 기술도 전 세계에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파이넥스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에 한국이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가진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극찬했습니다. 한때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기만 한다고 비판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변화의 증인이자 동참자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독일 사람이지만 한국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원이 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김성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술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김성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뮬러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함께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에서 자랐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렇게 가까운 동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나는 독일에서 온 특별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기술을 결합하여 더욱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 중 하나였습니다. 프로젝트 착수식에서 나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15년 전 한국 기술을 비웃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실패와 실수도 인생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죠. 식장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청중들은 깊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성호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사님, 처음 저희 기술을 비판하셨을 때 사실 많이 상처받았었어요. 김성호의 고백에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의 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비판이 저희에게 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기술을 만들어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거든요. 그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판과 무시를 받아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남다르니까요. 내 말에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런 DNA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와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기술력. 한국에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의 15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한국 기술을 비판했던 것도,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인생의 모든 경험이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은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끈기를 보면서 나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한국의 파이넥스 기술은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철강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뮬러 박사는 국제철강학회에서 포스코의 기술을 21세기 철강 산업의 유일한 희망으로 선언하며 과거의 오만함에 대한 깊은 사과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후발주자라 조롱했던 전 세계 언론들은 이제 한국의 도전 정신과 혁신 기술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기술의 완벽함이 아닌 도전과 끈기의 승리였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오만에 빠졌던 자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한국의 지혜가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공동의 목표를 중시하며 서로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인 고유의 DNA이자 천년을 이어온 불굴의 정신력이었습니다. 파이넥스 기술의 성공은 단순한 산업 기술의 승리를 넘어 한국적 가치의 세계적 확산을 의미했습니다. 효율만을 추구하는 서구식 사고와 달리 한국은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를 넘어 인류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의 선구자이자 지혜의 보고로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게 됩니다. 세계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가장 완벽한 모습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위대한 드라마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주는 전설로 기억될 것입니다.